이제 오늘 영상은 이제 조금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 국내 유일 반도체 신뢰성 평가 전문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동사는 이제 차세대 반도체 신기술 도입의 수혜주다. 전통적인 소부장 기업들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다소 낮았던 종합 부분, 종합 분석에서 유의미한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과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그래서 바로 종목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세 추종 투자 전략 전문가 여승재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 1월 9일 화요일 증시인데요.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전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금주 중요 이벤트 중 하나인 미국 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증시 강세 마감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실망스러운 지수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하겠는데요. 미국의 이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약화되는 가운데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함에 따라서 이 실적에 대한 관심도 또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한국과 미국 모두 올해는 이 작년에 비해서 이익 성장이 더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긴 한데,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을 잘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삼성전자의 컨퍼런스를 이제 하회하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잠정 실적은 이제 약간의 이제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보여지지만은 31일 이번 달입니다. 1월 31일 있을 이 컨퍼런스 콜 내용이 중요하겠고요. 이제 그 전에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요. 이제 오늘 영상은 이제 조금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 이제 국내 유일 반도체 신뢰성 평가 전문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설명이 조금 길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까는. 하지만 이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내에서 이제 정부 산하기관을 이제 포함한 일부 업체가 이제 신뢰성 및 불량 분석 서비스 일부 항목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제 존재하는데, 이제 제가 설명드릴 기업처럼 반도체 신뢰성 평가 및 분석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면서 첨단 반도체 신뢰성 평가 장비를 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은 유일하다, 국내에서 유일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는 이제 차세대 반도체 신기술 도입의 수혜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기술이다라면 이제 계속 이제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 따른 이 기술들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죠. 차세대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 신뢰성 평가 및 분석 기업으로 중요성이 부각된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반도체 전자부품 품질과 산업 표준 충족을 위해서 광범위한 신뢰성 평가와 종합적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 기아, 자동차, 남양연구소 등 이 일부 대기업에서 자체 평가 가능하지만 다양하고 정확한 평가와 분석을 위해서 독립된 제3기관의 검증도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에러를 검출하거나 평가, 테스트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평가를 하는 것은 이제 필수적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이미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동사가 분석과 검출 서비스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다양한 응용처에서 반도체 제품의 신뢰성을 테스트하고 또 고장 분석, 또 재료 분석, 또 FIB 등의 특수한 기술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과 검출의 대상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것이 소프트 에러다라고 하겠는데요. 이 소프트 에러의 효과적 검출 및 분석은 차세대 반도체 신기술 도입에 따라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밑에 이제 그림은 제가 이제 동사의 3분기, 분기 보고서 상에서 있는 내용을 좀 캡처해서 이제 첨부한 사진이 되겠는데요. 정부 정책 과제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중성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검출 상용화 장비, 또 초고속 5G용 시스템 반도체 고신뢰를 위한 지능형 수명평가 시스템 개발, 정부 정책 과제를 수행하면서 상용화 장비를 개발 마쳤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 분석과 이제 검출 대상으로 새롭게 떠오른 것이 소프트 에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반도체의 소프트 에러에는 반도체 소자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무작위적인 오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오류들은 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중성자나 양성자와 같은 방사선 입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입자들이 반도체 소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소자 내부의 전하 분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전자 회로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도체의 이제 미세화와 복잡성 증가에 따라서 전자 회로의 면적 또는 부피가 아주 작아지게 되죠. 방사선 입자 하나가 발생시킬 수 있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하겠는데요. 이제 이게 반도체의 신뢰성과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특히 안전이 중요한 분야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소프트 에러 효과적인 검출 및 분석은 다시 한번 필수적이 된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부분이고요. 소프트 에러의 이제 검출 및 분석은 반도체 테스트 및 품질 관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고도로 정밀한 검사 장비하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는 테스트 과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겠죠. 결과적으로 소프트 에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효과적인 대응 전략은 반도체 기술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전자장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면 전통적인 소부장 기업들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의 매출에 크게 의존을 하죠. 그래서 양산용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소부장 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전방 산업의 특성상 대량 양산보다는 연구 및 개발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즉 반도체 업종에서 신규 새로운 칩이 연구 개발되는 추세가 강화될수록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주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자체 두 가지 이유를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체 반도체 설계를 시작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기존의 완제품 반도체를 구매하던 기업들이 점차 자체적으로 설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 기업들이 특화된 기능하고 성능을 요구하는 자체 제품에 맞춰서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용 및 인공지능 구현용과 같은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데이터 센터용하고 이제 이런 고성능 반도체는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설계를 필요로 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IP 공급사, 또 DSP, 디자인 서비스 파트너, 기업, 또 테스트 서비스, 이제 부품 공급 업체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리노공업이라든지 익히 좀 많이 들어보신 종목들 이름이 나오죠. 리노공업, 뭐 ISC, 또 파크 시스템즈, 또 칩스앤 미디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제가 이제 백발백중 시간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 언급드렸던 종목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퀄리타스 반도체, 또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에이직랜드 등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 에이직랜드 이런 기업들은 22년에서 23년 이제 신규 상장한 이제 새내기 종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들 기업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전방 산업의 고객사 중에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의 매출 비중이 높거나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팹립스 기업들은 제조 공정을 외부에 맡기고 주로 칩 설계에 집중을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과 향상된 성능을 갖춘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 팹리스 기업의 확산은 반도체의 연구 및 개발 수요를 촉진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인공지능 구현용 반도체 분야에서 팹리스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업계 전반적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GPU, 뭐 CPU, NPU 이런 관련 사업의 매출 기여도가 늘어난다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죠. 자, 해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칩이나 각종 전자부품을 새롭게 연구 및 개발할 때 이제 품질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성 평가 중요성이 확대된다 하겠는데요. 확대된다. 신뢰성. 이제 반도체 칩이나 각종의 전자부품을 새롭게 연구 및 개발할 때 품질 관점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아져요. 이제 신뢰성 검사에서는 수명, 반도체의 수명이 되겠죠. 정전기, 뭐 환경, 반도체에 쓰이는 환경, 기계적 충격 시험 등이 필요하게 되고요. 수명 테스트에서는 고온, 저온 등 이제 여러 조건 속에서 칩이 얼마나 사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고요. 또 5년 동안 견딜 수 있는 조건을 가속화해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정전기 테스트는 사람의 몸이나 제품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로 인한 에러 발생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뜻하고요. 이제 스트레스 검사에서는 이제 온도, 습도, 압력, 전압 등의 환경을 극한을 좀 설정을 해서 칩이 이를 이제 견딜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계적인 충격 테스트에서는 물리적 충격을 가했을 때 칩의 내구성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부분들을 시험한다고 해요. 이러한 신뢰성 평가와 종합 분석의 이제 중요성이 커지게 되면서 이제 동사는 이제 다양한 고객사를 이제 확보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양 매출이 거의 이제 100%였던 설립 초기와는 달리 이제 작년이죠.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SK 하이닉스 양 매출 비중이 절반 수준까지 좀 감소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어져
되어지고 있고요. 동사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다수의 반도체 고객사를 이제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이는 SK 하이닉스의 이제 실적 부진이나 설비 투자 추이에서 동사가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자유롭지 않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고객사를 넓혀 나가면서 매출의 다변화, 이런 리스크 요인을 조금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고객사 다변화는 이제 동사의 기업 가치에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진다, 이제 할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다소 낮았던 종합 부분, 종합 분석에서, 그러니까 매출 비중을 보면 이제 신뢰성이 한 60에서 7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고 있고, 종합 분석이 이제 한 20% 수준을 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파악의 분기 보고서상 파악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유의미한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이제 보았을 때 동사의 종합 분석 부분은 매출이 103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는 이미 2021년하고 2022년 연간 수준인 각각 113억, 117억 원에 근접한 수치죠. 3분기, 아직 이제 4분기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4분기 실적까지 나오게 되면 21년하고 22년에 연간 매출을 뛰어넘을 것으로 좀 추정이, 예상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해서 이제 2021년, 22년의 연간 수준을 강하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24년 올해에는 이러한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종합분석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이 종합분석 이 부분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 및 각종 이 전자부품의 복잡성 증가, 앞서 언급드렸던 이런 부분은 수요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이제 10월 달에 아마 이런 기사를 보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HBM3 관련해 가지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공급 가계약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수율 문제로 좀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 좀 기사를 통해서 또 보도가 되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수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좀 매우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든 비메모리 반도체든 한때 요 황금 수율이라는 용어가 유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첨단 패키징에 해당하는 이 HBM이 도입되면서 예전처럼 90% 이상의 황금 수율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비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선단 공정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 수준만큼의 수율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가 필요해졌다. 아울러 기술 발전에 따라 부품들이 더 작고 민감해지고 있으면서 민감해지면서 각종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더욱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시장의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품질이 부품 공급사의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불량품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종합분석 서비스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이 제품의 생명 주기가 좀 짧아지고 빠른 출시가 중요해지면서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종합 분석을 통해서 품질을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필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이제 상황은
종합분석 서비스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고, 필연적으로 종합분석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빠르게 내용하고 투자 포인트까지 전달을 좀 해드렸는데요. 그럼 과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종목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설명드린 종목은 다름 아닌 QRT입니다. QRT. 코스닥 기타 서비스, 이제 업종에 속해져 있는 QRT 종목인데요. 신규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2022년 10월 상장 당시 시가가 14,000, 무상증자가 한 번 있었어요. 350원대인데요. 요 가격 구간, 항상 신규 상장주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상장 당시의 시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아카데미에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23년까지만 해도 박스권 전략을 굉장히 유효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이 확인이 될 텐데요. 밑에서 이제 언더슈팅 구간도 있었고요. 오버슈팅 구간도 있었지만 추격 매수 또 뇌동 매매만 하지 않았다면 상장 당시의 시종가를 기준으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박스권 전략으로 꽤 괜찮은 안정적인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주가 흐름을 보인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는 상장 당시의 주가 흐름에서 이런 오버슈팅 구간이 있었지만 현재는 오버슈팅 구간이 아니라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돼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좀 긍정적인 실적 개선, 성장성이 예상되는 만큼, 전망이 되어지는 만큼 오버슈팅이 아닌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현재로서 이제 14,500원 위로 올라서서 현재 오늘 주가가 장중 16,460원 나타내시고 있는데요. 거래량을 봐도 고점에 대한 거래량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오버슈팅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어지는데 현재는 거래량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이 고점의 매물을 소화하면서 손이 아직 활발하게 바뀌고 있지 않다. 누군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주가 흐름 상황에서는 여전히 이제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최고가가 12월 4일 17,000원 기록을 했었는데요. 요 가격 구간에서는 좀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는 가격 구간이죠.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연구 개발이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직원이 좀 늘어난 것으로 좀 파악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의 증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업이익은 매출에 비해서 조금 부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조금 느긋하게 조정시 이렇게 조정받아 내려올 때 매수를 하시면 조금 더 시간적인 또 가격적인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수급 질적인 내용을 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11월서부터 해서 외국인 기관은 12월서부터 매수가 좀 잡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외국인은 11월 달서부터 매수를 하는 것은 이제 포착이 되어지고 있죠.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서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능하면 매수 평단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000원 이하 매수 평단을 16,000원 이하로 15,000원 부근으로 내가 유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신다면 올해 QRT 종목에서 또 좋은 결과를 또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올해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